이게 갑골문으로 쓰여 있는 천부경입니다. 농은 민안부 선생의 문집에서 발견된 거예요. 고려 말에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더 재밌는 거, 김일성 종합대학교 연구소에서 백두산에 가서 뭘 발굴하다가 이 천부경을 발견했어요. 옥에 쓰여 있는. 이게 요 천부경과 똑같습니다. 한 50년, 40년, 50년 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거는 세계 4대 문명 하면은 황하 문명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게 전 세계의 고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야. 중국 청나라 때 양계초라는 사상가가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냥 중국 사상가가 쓴 말입니다. 그거보다도 1000년 이상 앞서는 상고 문화가 확인이 됐는데, 이 요녕성 일대 만주적이 뭐냐? 만리장성 밖이란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중원 지역보다 1000년이나 앞서. 이건 뭐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반가부자를 하고 단전에 손을 댄. 이 반가부자가 문화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차이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전통적인 좌법이 괴자입니다. 무릎을 꿇고 두 발바닥 위에 엉덩이를 딱 하는 게 그걸 괴자라고 해요. 춘추 전국시대 무협지나 영화 보게 되면 대부분 의자에 앉지 않으면 다 그렇게 앉아요. 공자상이 이런 반가부자 한 채로 만들어졌던 모양이죠. 천고의 오류다 이렇게 말해요. 천고의 오류라고 말할 정도로, 즉 이 여신상의 반가부자가 나올 때 이거는 그들의 문화가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이제 2000년 들어서 선도라고 이제 거의 용어는 학문적으로는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삼국사기는 현묘지도, 그러니까 최치현 선생은 현묘지도 또는 풍류라고 얘기했어요. 또는 삼국사기의 진흥왕 때 풍월도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단지 신치호 선생은 선교라고 그걸 표현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을 했던 박은식 선생은 신교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런 것을 다 묶어서 선도라고 한다. 근데 이 선도는 종교, 신앙, 그냥 믿고 무슨 샤머니즘 이게 아니고 고유의 민족사상인데, 전인적 인격자가 되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탐구를 할 때 그 탐구하는 방법이 명상과 수련을 통해서 외부의 감각에 내 모든 감각이 밖으로 나가지 않까 내 내면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조사해 보면, 아, 존재의 본질은 우주인데, 눈에 보이는 우주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고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내가 나왔구나. 내가 그 생명의 근원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고 느끼는, 그걸 하기 위해서 명상과 수련을 하는 그런 사유체계, 그거를 이제 선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선이라고 말하면 이게 신선선자잖아요. 그래서 이거 중국 차이나의 도교하고 비슷하지 않나? 그런 헷갈릴 경우에는 앞에 한국을 넣어서 한국 선도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이렇게 선도 사상을 얘기하면 일부의 사람들이 저거 뭐 믿을 수 없는 책, 위서에 있는 건데 뭐 그거 가지고 얘기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도 사상을 전하는 사료가 크게 보면 천부경, 삼일신고, 부도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천부경은 하늘의 이치에 부합하는 경전 이런 뜻인데 81자로 돼 있어요. 태백일사라는 책에 보면 천부경은 환국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서다. 환웅천왕의 배달국에서 신지혁덕이 녹도문으로 기록을 했는데, 그거를 신라 하대의 최치원이 한문으로 옮겨 써가지고 세상에 전한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한번 잠깐 볼까요? 이 천부경. 우리가 이제 흔히 이게 이제 이 사상을 얘기해도 자꾸 위서와 관련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얘기를 잠깐 하는 건데, 1911년에 환단고기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거는 가짜다. 1979년에 나왔으니까 거짓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게 갑골문으로 쓰여 있는 천부경입니다. 농은 민안부 선생의 문집에서 발견된 거예요. 농은 민안부가 누구냐면 두문동 72현 기억나시죠? 고려말 충진들로 조선이 세워지자 우리는 거기에 협력할 수 없다, 협조할 수 없다 해가지고 두문동으로 들어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문집에 이게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고려 말에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더 재밌는 거, 2020년 2월 28일 날 연합뉴스에 나왔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교 연구소에서 백두산에 가서 뭘 발굴하다가 이 천부경을 발견했어요. 옥에 쓰여 있는. 이게 요 천부경과 똑같습니다. 2020년에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경이 굉장히 여러 가지 존재하는데 이렇게 고려 때 갑골문으로 된 것도 있다.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철학 통편이라는 책이 있는데 1920년에 전병훈이라는 구한말 관료가 유학을 공부하다가 나라가 망할 즈음 해가지고 청나라로 가서 도교 수련을 합니다. 근 10년 동안 도교를 닦아요. 고공섬이라는 도사 밑에서 닦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다 공부했다 하고 나서 도교의 관점에서 정신철학, 동서양의 철학을
자기 관점에서 다 정리를 합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지금 이제 번역도 돼서 나왔는데, 그거를 1919년에 그걸 다 쓰고 나서 이제 출간을 앞두고 있더니 1920년에 윤효정이라는 종교에 속한 사람이 와서 계연소라는 사람이, 이 계연소가 누구냐면 환단고기를 편집했다고 뭐 실존 인물이다 아니다라고 막 시비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 계연소라는 사람이 묘양산에서 발견해서 탁본을 딴 것을 윤효정이가 전병훈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1919년 20년 그 사이에. 그래서 전병훈 선생이 이거를 한 1년 정도 연구를 해서 그 단군 천부경 주해를 포함을 시킵니다.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정신철학 통편에 보면 이렇게 생긴 분이고, 옛날 표지는 이렇습니다. 이게 29개 나라에 150개 대학과 미국, 프랑스, 스위스 대통령에게 배포가 됐고 지금은 세계적인 책이 되었다라고 청나라 정몽찰이라는 사람이 써놨습니다. 감시만화라는 책에도 얘기 나옵니다. 1934년에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 부통령을 하죠. 이승만이 대통령할 때 부통령이 했던 이시영 선생이 황연배라는 중국 사람이 쓴 조선에 대해서 논박한 역사평론서가 감시만화인데, 이런 책입니다. 그 황연배라는 사람이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쓴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조선이라는 걸 쓰면서 굉장히 우리 역사를 폄하하고 비판하니까 1934년 상해면 어떤 때입니까? 32년이 윤봉길 의사가 이제 홍콩 공원에서 폭탄 터뜨려가지고 막 죽이고 해서 임시정부가 계속 도망 다닐 때잖아요. 그 도망 다닐 때 식민사학의 입장에서 쓴 조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박한 글을 감시만원에 썼다는 얘기는 자료 보고 썼다기보다는 거의 머릿속에 다 외워져 있는 걸 가지고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 천부경 81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도 사상을 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료가 천부경인데, 81자로 된 천부경인데, 태백일사에도 정신철학 통편에도 감시만화가 있으면 이건 다 1979년 전이죠. 그러니까 환단고기가 1911년에 썼다는 거는 그때 쓴 1911년에 발행한 책이 없으니까 믿을 수 없다. 1979년 이후니까, 이렇게 비판하는 것 자체가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걸 보면 3.1신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해지냐면 1912년 대종교에서 3.1신고, 역해 3.1신고라는 책을 발행을 해요. 근데 그걸 발행할 때 그 3.1신고를 전달을 받아. 어떻게 전달을 받느냐면 백두산 석함 속에서 3.1신고를 찾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그러니까 백두산 쪽에서 이제 수련을 했던 그런 분들이 이걸 찾아. 그래서 그 내용을 1906년에 전달을 받습니다. 그 찾은 사람들이 이제 백봉신사라고 하고, 백봉신사와 함께 13명을 수련했던 그 사람들이 찾고, 그거를 1906년에 대종교를 세운 홍합 나철한테 전달을 해줘요. 이거는 이제 단군고 표명서라는 문서에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1904년 기록에. 그런데 그 3.1신고, 전달을 받은 3.1신고에 보면 3.1신고 봉장기라는 게 있어요. 기록이요. 3.1신고를 어떻게 모셔서 잘 보관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배달국, 단군조선 이전에 배달국의 신지가 3.1신고를 청석, 옥돌 같은 거죠. 옥돌에 옛 문자로 새겨 넣었다. 부여의 법학자 왕수궁이 그거를 갑골문으로 단목에도 써놨다. 그거를 발해 대하발이 715년에 서문을 짓고 백두산 보본단 석실안에 비장을 했다까지가 봉장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1904년에 백봉신사를 위시한 선도를 수련하는 사람들이 찾고 발견을 했고, 그걸 1906년에 홍합나찰한테 전달하고 1912년에 책으로 나옵니다. 그게 3.1신고예요. 이걸 가지고 무슨 뭐 환단고기가 1911년이 쓴 게 없고 1979년에 쓰니까 위선이 말할 수가 없죠. 이미 그 전에 다 보이는 거니까. 부도지는 영해박씨 선조인 박재상이 저술인데 총 15지가 있어. 징심록이라는 책에서 15지가 있는데 맨 처음 거하고 추가로 한 김시습이 쓴 일부만 있고 나머지는 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조선 내내 겉으로 드러날 수 없었던 게, 유학자들에게 가장 훌륭한 분은 누구냐면 공자지만, 공자도 찬탄하면서 존경했던 분이 요순이잖아요. 요순. 그래서 요순 시대를 태평성대라고 우리가 지금도 다 말을 전해서 듣고 말하는데, 부도지에 보게 되면 요임금 때,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확 뒤집어가지고 패권주의 사상이 요임금 때 나왔다. 그래서 요임금을 비판을 막 해요. 부도지에. 그런 책이 조선시대 때 유통이 되면 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는 수거하고 또는 뭐 죽임을 당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선도사사라는 건 조선시대 내내 묻혀있다가 나중에 나오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제 뭐 위서 얘기를 잠깐 했으니까 하나만 얘기하고 하죠. 석주 이상용이 누구냐 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1925년 3월 달에 탄핵을 당하죠. 그리고 배감 박은식 선생이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대통령 제도는 그 당시에 우리 임시정부에 있었던 분들하고 뭔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 내각제로 바꾸자. 그래서 처음으로 바꾸고 25년 9월 달에 이상용 선생이 초대 국무령이 됩니다. 뭐 총리 같은 그런 거겠죠. 근데 이분이 일가를 다 이끌고 만주로 망명을 해요. 그때 쓴 글이 안동 사람인데 안동에서 서쪽으로 망명을 가니까 서사록이잖아요. 서쪽으로 이사 가면서 쓴 글. 뭐 이런 일기 이런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썼느냐면 고등왕의 천도는 단군 기원 1060년 갑자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서사록에 써놓습니다. 고등왕 아마 거의 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거 보면서 처음 봤습니다. 이 고둥이라는 이름이 어디에 나오냐면 차이나 25사 중에 정사 25사 중에 북사 고구리 열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신을 모신 사당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부여신이다. 나무를 깎아서 부인상을 만들었다. 또 하나는 고등신인데 시조 부여신의 아들이다 라고 북사 고구리 열전에 쓰여 있어요. 이게 이제 김부식이 삼국사기에 인용해서 다시 쓰이는 건데 고등신 얘기가 그 이외에 나온 사사가 없어. 더구나 행적, 여기는 이름만 남았지만 천도를 했다 뭐 이런 거는 나온 데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인 초대 국무령했던 석주 이상용 선생이 무슨 소설가도 아닌데 차이나로 청나라로 망명하면서 이 써놓은 기록은 도대체 뭘 보고 썼을까? 25사 이런 데 없습니다. 그런데 환단고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자, 환단고기라는 거는 한 권을 예를 들면 뭐 계연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안암로라는 신라시대 승려가 쓴 삼성기, 고리말의 원동중이 쓴 삼성기, 공민왕 때 수문화시증을 지냈던 이암의 단군세기, 그 시기에 범세동, 범장이라고도 합니다. 북부역이, 그 다음에 조선 초기에 이맥이 쓴 태백일사, 이 5권의 책을 모아서 편집을 한 거예요. 편집. 그걸 환단곡이라고 했는데 그 환단곡이 안에 단군세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관심 있는 분들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소태단군 52년에 우현왕 고등, 여기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우현왕 고등이 죽으니까 손자 색불르가 우현왕이 됐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부여신궁에서 즉위하였다. 천도하였다. 이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서사락을 보면서 이걸 대조를 해봤더니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석주 이상용 선생이 환단고기를 읽었나? 그러면 1979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1979년 이후에 만들었다는 거는 믿을 수 없는 거네요. 그럼 1911년에 개연수가 환단고기를 편집했다라는 것 믿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더 재밌는 거는 다시 날짜를 보니까 이 일기를 쓴 날짜는 2월 24일이야. 1911년. 개연수 선생이 환단고기의 법례에 이걸 편집할 날짜가 5월 5일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개연수 선생이 환단고기가 있기 전에, 이게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979년에 환단고기가 있었다? 뭐 믿네 만에 아니고 1911년에 개연수 선생이 환단고기가 있었다 말고 이것도 아니고 그 전에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알고 있을까? 석주 이상용 선생은 고성 이씨의 30세 손입니다. 단군세기를 쓴 행촌이함은 고성 이씨의 9세 손이에요. 또 이 내용은 단군세기에도 있지만 태백일사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어. 태백일사를 쓴 일십당 이맥은 고성이 씨의 13세 손이야. 다 고성이 씨네? 맞습니다. 고성이 씨 대대로 내려오는 그 가전하는 책을 석주 이상용이 미리 읽지 않았으면 이런 기록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환단고기로 표현되는 그 책의 단군세기의 분량이 대략 18%, 그 다음에 태백일사의 분량이 70%가 돼요. 그러면 전체의 88% 정도는 이미 이런 내용으로 보건데 위서십이 걸릴 아무 관계 없다. 환단고기로 편집된 그 안에 들어있는 5권의 책들을 단순하게 위선이 뭐니 섣부르게 말할 수 없다. 이거를 석주 이상용 선생의 서사락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사학이 연구가 돼야 됩니다. 선도사학을 연구할 필요성을 잠깐 얘기하면 연영성 일대 만주 지역에서 중원보다 1000년 이상 앞서는 상고 문화가 확인이 됐어요. 지금도 그렇게 아마 배우는 걸로 아는데 한 50년, 40년, 50년 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거는 세계 4대 문명 하면은 황하 문명이 있었잖아요. 서기전 2500년. 저는 그게 전 세계 고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야. 중국 청나라 때 양계초라는 사상가가 써놓은 거에 그거를 일본 학자가 갖다 쓰고 그게 우리나라에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마치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황하 문명인 것처럼 그렇게 막 알려져 있어. 근데 그냥 중국 사상가가 쓴 말입니다. 어찌됐든. 그거보다도 1000년 이상 앞서는 상고 문화가 확인이 됐는데 이 요녕성 일대 만주적이 뭐냐? 만리장성 밖이란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만리장성 안에 있는 그들의 역사, 사마천이 2000년 이상 화가족이 그쪽에 있었고 한족이 거기 있었고 나중에 동이족은 다 몰아내가지고 진시황이 통일하면서 그쪽에 있던 동이들을 전부 다 한족으로 바꾸거나 몰아냈거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 밖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네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중원지역보다 1000년이나 앞서 이건 뭐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게 3층으로 되어 있는 원형 제단과 방형의 무덤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천단이죠. 이게 제천단. 제단과 사당과 무덤과 그 안에 있는 옥기들이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제천단이고 제천의기란 말이에요. 아, 그럼 이건 제천 문화가 실제 하고 있었구나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제천 문화. 이 제천 문화는 뭐냐면 아까 이제 우리 기록도 그렇고 차이나 기록도 뭐 그렇고 국중대회 전체가 모여가지고 함께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로 표현되는 수행을 해가지고 너와 내가 분리되고 고립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제 이런 다 같이 모여서 그걸 하는 건데 이런 걸 할 때는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 선도 제천 문화를 논문으로 많이 쓰고 연구한 게 이제 정경희 교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쓴 논문들을 쭉 정리해보면 이렇게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입지 조건은 대부분 이런 셋강을 띤 야트막한 구릉성 산지, 조망이 좋은 약간 높은 그런 데에 있더라. 그리고 거기에는 나중에는 고인돌 이런 게 나오지만 적석 단총 방식으로 만들더라. 돌을 쌓아서 재단을 만들어요. 그러면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앉을 수 있잖아요. 네, 마치 이런 겁니다. 이거는 이제 소남산, 환국과 같은 시기에 연대편년이 된 거기 족석총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제천시설을 보호하고 성과 속을 구분하는 환호시설이 대체로 많이 있더라. 그리고 이 안에는 보면 부장품으로 제천할 때 사용했던 의기가 이렇게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기록에서 나오는 선도 제천 문화가 역사적인 사실인가 아닌가를 고고학적으로 확인하려면 아, 이렇게 적석 단총도 나오고 환호도 나오고 옥석기가 부장되면 아, 이거는 선도 제천 문화를 표현하는 유물과 유적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자, 이게 이제 여신묘인데 이거는 좀 이따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고요. 이러한 옥기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옥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면 우주의 근원, 존재의 본질은 우주의 근원 저 멀리서부터 생명이 이쪽으로 온다라고 우리 조상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 우주의 본질, 그 기운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움직이고 변화를 한다. 그러니까 기운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을 이렇게 갈기로 표현을 했다. 이 중심 중앙을 표현하고 다양한 형태로 움직인다라고 말한 것이 일기형, 가운데 있으면서 천지인 세계로 분리된 것을 삼기형, 또는 중심의 본질이 있고 이게 기화수토로 분리되어 나갔다고 표현하면 오기형, 또는 뭐 구기형, 이기형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나왔다. 그리고 이게 그 여신묘의 형태고 여기에 7 여신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가운데가 사람 크기의 3배, 동서로 2배, 나머지 4군데는 얼굴만 있는데 등신대, 크기가 같은 이런 게 나옵니다. 또 여기보다 500년 전에, 이거는 서기전 3500년쯤이에요. 우하량에서 나왔던 이런 것들은. 근데 거기보다 500년 전에 서기전 4000년에 또 이런 3층의 원단과 방대가 있는, 자, 우하량 이 지점에서의 이 3층 원단은 지름이 22m 정도 되는데 여기는 64m가 돼요. 거의 3배 정도, 엄청나게 크죠. 저거보다 500년이 앞서 같은 형태인데, 그리고 여기서는 이 3층 원단 위에서 모자 합장묘가 나오고 흙으로 만든 곰도 나옵니다. 곰 한물이 딱 떠오르잖아요. 아, 웅녀분. 모자 합장이니까 북의 사회보다 저 이전에 있었던 목의 사회의 흔적이 남아있는 곰이 있는, 아, 그러면 그거 아닌가? 여기도 여신묘 안에서 곰 나왔죠. 곰 턱도 나오고 저 흙으로 만든 곰 발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500년 이른 이 만발별자 유적의 여기 이 문화가 저기로 전파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이게 네 벽에 붙어 있는 여신의 얼굴,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자, 정면이 이렇습니다. 눈은 이제 옥으로 만들었죠. 그것을 복원하면 대략 반가부좌를 하고 단전에 손을 댄. 이 반가부좌가
이제 문화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차이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전통적인 좌법이 괴자입니다. 무릎을 꿇고 두 발바닥 위에 엉덩이를 딱 하는 게 그걸 괴자라고 해요. 춘추 전국시대 무협지나 영화 보게 되면 대부분 의자에 앉지 않으면 다 그렇게 앉아요. 송나라 때, 그러니까 남송 때 주의라는 사람이 병록동 서원을 재건할 때 뭐라고 비판하냐면 거기에 공자상이 있는데 공자상이 이런 반과부자 한 채로 만들어졌던 모양이죠. 천고의 오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거는 저런 게 아니고 우리는 무릎 꿇고 앉아야 되는데 어떻게 공자님이 저렇게 앉았겠느냐. 그건 이제 두 개겠죠. 하나는 공자가 원래 동이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앉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제대로 된 거고, 동이족이라고 보지 않고 자기들의 유학의 어떤 종주로 본다면은 당연히 이렇게 앉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불교가 전래된 이후에 서기 전후에 반가부자가 전달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천고의 오류라고 말할 정도로, 즉 이 여신상의 반가부자가 나올 때 이거는 그들의 문화가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대략 서기전 3500년에서 3700년으로 보는 것이고, 여기는 서기전 3300년 오한기 박물관에 있는 남신상인데, 입을 벌려서 이런 걸 이제 선도에서는 영가무도, 영가수련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단전 밑에 손을 모으고 하는 이런 수련을 이제 선도 수행을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선도에서는 우주의 기원을 내가 받아서 항상 내가 어둡고 탁해진 기운을 다시 맑고 밝게 회복하는, 그것이 이제 수련하는 어떤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숨골이라고 말하는 백회현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아예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홍산문화에 나오는 수행하는 선인상, 선도 제천 문화의 표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2018년, 19년 간 것 같은데, 거기서는 여신 얼굴을 이렇게 크게 그려놓고 제사를 지내죠. 절을 하도록 해놨어요. 이들은 제천은 자기네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사는 자기네 거야. 자기들은 조상한테 제사는 했다고 조상으로 알고 우리 조상으로 생각하고 절을 해라.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자, 선도 사학을 연구해야 될 필요성.